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92번째 시간. 오늘은 자식운이 너무 약해 시험관 하기까지 실패한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주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상담 주제가 뚜렷하지 않은 당신 맞춰봐식 상담입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 사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게 있어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에 자식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도 자식을 갖기 어려운 사주이니 손이 아주 귀한 사주로 자식 낳기가 어렵고 자식이 있더라도 병약한 자식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눈이 커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에 나오나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애가 생기지 않아 많은 노력도 하고 심지어는 시험관 하기까지 시도해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지금은 자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사주에 자식운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선생님이 사주만 보고 자식운을 말씀하신 걸 보니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왜 사주에 자식이 약하고 불임 체질이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자식운이 약한 사주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인년 신미월 무인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갑인년생이시면 1974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47살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 사주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살펴본 결과 자식운이 매우 약합니다. 체질적으로도 자식이 약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내편인 오행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임목안의 무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에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병화, 그 다음에 월지, 미토안의 정화, 그 다음에 일지, 임목안의 병화 이렇게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편은 나와 있는 거는 미토, 진토, 작은 흙, 큰 흙, 그 다음에 시간의 큰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고 이렇게 되면 내편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진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이 되겠고,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시지,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연지의 이목, 역시 큰 나무, 그 다음에 일지의 이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미토지장간의 을목, 그 다음에 시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상대편은 상당하죠. 임목, 임목, 간목에서 큰 나무 기운이 상당히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작은 쇠조각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내 편하고 상대편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요. 내 편 중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또 상대편 중에서 내 편으로 넘어간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지의 임목 보이시죠? 임목이 관이죠. 관인데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는 얘기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시간에 있는 병화를 목생하고 있네요.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관인상생으로 내 편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니 이 임목이 내 편이 되면서 사주에 파워가 실으면서 사주가 강사주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임목 하나가 관인상세로 불을 생하고 불이 나를 생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 편이 상당히 파워를 가지면서 사주가 강한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병화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또 어떻게 용신이 됩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 병화를 가려보면은 이 임목이 바로 일간을 치죠. 그러면 사주가 힘이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 연주에 있는 임목도 상당히 부담되는데, 다행히 시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임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나를 생하는 이런 관인상생 구조가 돼서 사주가 강해진 거지. 이 병화가 없게 되면 임목이 바로 무토를 쳐버리기 때문에,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주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화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는 자, 이 사주가 강해졌다고는 보지만은 이 간목이목, 연주에 있는 간목이목 큰 나무는 역시 일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중간에 소통시켜줄 불이었기 때문에, 불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임목은 소통을 시켜주지만 그 연주에 있는 간목이목은 다이렉트로 일간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목국토로. 그러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나무하고 일간이 나하고 전쟁을 한 사주라 바로 불이 와가지고 소통을 시켜주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통관이 돼버리는, 그리고 삼상격이 이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있어서 이게 잡티가 되니까 삼상격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신금이 하는 일은 물을 생하거나 나무를 극하는 행위죠. 자, 생할 물은 없으니까 생을 못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극해야 되는데 극이 되나요? 작은 나무는 모르겠지만 이 큰 나무를 갖다가 극하려다가 날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신이 돼버렸네요. 극을 못하니까 날부러져서.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운에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삼상격이 돼버리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희신에서는 불이 와서 통관을 시켜주면 삼상격을 이루면서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에서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자식운이 약하고 체질적으로도 자식이 약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뭘 보고 그랬나요? 자, 여자분 사주에서 자식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되죠? 바로 식상을 봐야 되죠. 식상, 내가 생겨준 오행이 바로 자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연간에 있죠. 월간에 있죠. 월간에 신금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죠? 이게 한신이 돼버렸다고 그랬죠. 신금이 이 큰 흙에 토닥음에 될 수도 있고, 생활 물이 없으니까 나무를 커가려다가 날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힘이 하나도 없는 한신,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있으나마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에게 묻히게 생겼고, 큰 나무를 벨라다가 날부러지고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자식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에서 한신까지 되고, 그러니 자식운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사주를 푸시고 통변하실 때는 오행만 가지고 푸시려는 생각을 하시면 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주 속에 특징을 잡아내서 그 특징을 더 깊이 말씀드려야 깊은 상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분 체질을 한번 보자고요. 체질이 어떤가요? 지금 이 사주가 미월달에 태어났고 불기운도 강하고, 사주에 물이 진토 안에 개수밖에 없는데 이 개수도 병화 때문에 말라버렸죠.
그러면 완전히 가뭄이죠. 가뭄. 흙이 쩍쩍 갈라지고 있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이 말랐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체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 염증이 잘 생기고 자궁에 물이 말랐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자궁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밭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또 물이 뜻하는 게 바로 생식기를 뜻하죠. 자궁 유방을 뜻하니까 생식기도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이렇게 물이 말라버리니까 자궁이 말라버려서 착상이 잘 안 되는 체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오행상으로도 식상이 자식운이 약하고 그리고 체질적으로도 이렇게 자궁이 약하고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착상이 안 되는 체질이고 또 어떤가요? 운기 흐름이 불기운으로 가니까 사이적인 운은 좋지만은 더더욱 물을 말려버리는 운기로 가니까 건강이나 이런 체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운에서 물을 만나야 물을 촉촉이 적셔줘야 임신이 가능한데 물기운을 못 만나는 운기도 되다 보니까 더더욱 임신이 어려운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속에 자식운이 이렇게 약하고 체질적으로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자궁이 약해서요. 자궁이 말라버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관 아기까지도 실패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풀 때는 항상 오행의 질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지만 체질적인 것도 잘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주의 특성을 잘 파악한 다음에 통보를 해야 깊은 상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 사주의 그러한 체질적인 것과 사주에 나타난 오행의 약점 때문에 자식이 안 생겼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